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중간에 한 분 KT 부산 사무소에서 강당에서 대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초에 그때 또 비가 많이 왔을 때인데 그날 보니까 다 들어가시지 못한 분들도 바깥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김동길 교수님하고 그동안에 서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 남짓 전국의 5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서울,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경기도의 용인시, 그 다음 대전, 지난주에는 대구, 이렇게 돌았는데 다 소관운을 이루었습니다. 입장 못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특히 이 부산에서 시작을 잘하는 바람에 이 전국적으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민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타나지 않는 민심,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의 민심, 정치인들이 오해를 하거나 무시하는 민심이 아주 들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민심은 주로 답답한 마음, 화가 난 마음, 특히 정치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이 언론이 한쪽 편만 보도를 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하는 데 대해서 공분심을 느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나 김동길 선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시고 많이 위안도 받고 또 안심도 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 좀 이어가면서 지방에도 가고 뭐 군단위, 시단위, 작은 마을 단위까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강원도 뭐 부른 데가 있으면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이 부산광역시에 국민행동본부가 있습니다. 그 김호남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KT 행사장에서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 부산광역시 국민행동본부 선생님들 나오셨습니까? 예, 좀 일어나보시죠.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 행사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행사예요. 왜냐하면 정치나 언론이 국민들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면은 이런 행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1930년대나 이럴 때 우리 독립운동 하던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직접 국민들하고 접촉하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보화 사회가 있어가지고 정보 소통은 많이 되는데 그 소통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이 언론 정치가 이렇게 삐뚤어졌기 때문에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이렇게 꽉 차는 저로서는 그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절이 너무 오래 가서도 좀 곤란하죠. 그래서 주말쯤 되면은 독서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해서 이 삶을 즐기시고 또 다른 차원에서 아주 이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자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문제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양쪽을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난 1개월 동안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주로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이번에는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경제가 상당히 회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회복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보고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이명박 정부가 작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기 부산 출신인 강만수 장관이었는데 그 사람을 욕을 많이 했어요. 언론에서 욕을 많이 했는데 지나는 거 보면은 그분이 아주 잘했습니다. 할 일을 신속하게 미루지 않고 욕을 먹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돈을 써야 될 때는 쓰고 해가지고 역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졸속이 오히려 그럴 때는 좋다고 합니다. 졸속이라는 것은 뭘 급하게 하면서 조금 실수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졸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는 졸속이 나요. 시간을 계속 미루는 것보다는, 결정의 시간을 미루는 것보다는 이 결정이 나중에 잘못된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면은 그게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2차 분기, 그러니까 2분기 그러면 4, 5, 6월이죠. 이 3개월 동안 경제 성장률이 1분기보다 2% 성장했습니다. 2% 성장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성장하는 나라가 딱, 제가 알기로는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한국. 물론 1년 전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2%입니다만은 또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무역 흑자가 한 달에 한 70억 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6월 무역 흑자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출이 는 것이라기보다는 다 줄었지만은 수입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현대 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이 한국을 버티는 두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지금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물건을 팔고 있어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 때 이 사가지고 간 사람이 1년 안에 실증을 했을 때는 되팔아준다, 되사준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못해들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2분기에 매출액이 32조를 기록했습니다. 32조. 그러면 어떻습니까? 1년 치면 한 100조가 넘죠. 100조면 약 1000억 달러입니다. 세계 회사 랭킹에서 아마 한 20등 정도 가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2분기, 3개월 사이에 이익이 영업이익입니다만 세금 내기 전에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으로 됐어요. 2조 5천억.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 경기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중국은 성장률이 보통 10%, 9%를 자랑하다가 경제위기가 오면서 한 7%로 낮아졌습니다. 그게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이너스로 가지도 않았어요. 7%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또 주식값도 코스피 지수가 1500 회복해서 10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고,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속하게 그 사람의 특기인 그 CEO로서의 특기를 살리고 또 경제 외교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요즘대로 안정시켜 놓았다는 것은 큰 공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대해서는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점에서 좀 인색하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속으로는 상당히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되면 한 60%까지 가야 되는데 30%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왜 지지율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주로 KBS, MBC, SBS 이런 방송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당 때문이에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줘야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잘하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잘 못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 상황을 비트니까 60% 지지율을 받아야 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30%를 말하자면 의용방송이라기보다 선동방송이 그냥 가져가면 뺏어가 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디어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저도 미디어법 개정의 상세한 내용은 사실은 머리가 아파서 알고 싶지가 않아요. 다만 저는 이제 직업상 이렇게 밑줄 치면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이 KBS, MBC, SBS 이 3개 회사가 지상파 방송, 그걸 지상파라고 합니다. 이 공중으로 보내는 이 공중파 방송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